음, 마지막 7시 한 10분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늘 못한 거는 다음 주 오전이랑 뭐 길어지면 1시까지 진행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번 파트는요. 저희 중진공, 소진공 하시느라 약간 암기 과목의 영역이지만 최대한 필요 없는 것 빼고 아셔야 되는 것만 좀 짚어서 그래도 해드린 거고요. 신용보증 기금은 약간 이제 조금 머리를 환기시키시고 이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막 지적자금처럼 요거 맞고 저거 맞고 이거 맞고 저 이런 개념이 좀 아니에요. 이제 이해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설명드릴 신용보증 재단은 너무 간단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릴 신용보증 재단의 상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억 단위 이상으로 자금을 상담을 할때 용이하게 활용하는 기관인데 신용보증 기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진공 같은 경우는 정량적 지표로 입구 컷을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입구부터 정성적 지표를 같이 봐요. 얘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이런 창업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일방적인 그 담당자들의 고집에 꺾이는 거죠. 우리는 6억이 아니면 상담이 안 된다. 오늘 그거 꺾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이번 저희 강의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비 창업자까지 하는 거. 오늘 거기까지 교육을 최대한 해드릴게요. 일단 신용보증 기금은요, 어, 체급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좀 큰 기업이잖아요. 아니 큰 기관 같잖아요. 체급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체급의 제한이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네, 가격자금은 체급 제한이 없어요. 음. 물론 체급이 크면 좋죠. 막 이렇게 직원들 많고 하면 좋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억 단위로 필요할 때 하는데 그렇다면 신용보증 기금은 어떤 기업들이 찾아가느냐? 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신용보증 기금 쪽이 방향성이 맞아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신보나 기부 쪽이 맞아요. 기금 쪽이. 자, 근데 우선 신용보증 기금으로 방향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DB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이냐 장사냐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이 뭐죠? 신용이죠. 그래서 신용보증 기금은 신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용 점수가 좀 가다가 나와야 돼요. 아까 오전에 살짝 그 기업 상태표를 할 때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최소 기준이 710점, 나이스로 710점이지만 신용보증 기금은 몇 점 정도를 선호한다고 혹시 잠깐 살짝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800점 정도를 신용보증 기금은 선호해요. 800점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선호해요, 선호. 음. 기술보증 기금은요. 600점대 초반도 기술력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신보 기보의 큰 차이는 신보는 정량적과 정성적을 보는데 정량적에 좀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근데 이 정성적 지표랑 기술보증 기금이 좋아하는 업종을 하고 있는데 정량이 조금 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보로 터닝을 하는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부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기본적인 정량적 지표 중에 신용 점수는 첫 번째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800점 근처, 일단 DB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800점 근처는 나와준다. 그러면은 신보 쪽이 맞겠다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매출의 규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무시할 수가 없고 매출액이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매출액이 최소 1억 후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신보에 살짝 이렇게 얼굴을 들이댈 수가 있어요. 1억 후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돼. 1억 5천, 1억 후반대. 그러니까 2억 위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음. 그래야 조금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 DB가 들어왔네. DB가 들어왔을 때, 장사냐 사업이냐? 사업이네. 그럼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시용 점수가 800점이 나오네. 그럼 매출액만 마지막으로 볼까? 매출액을 봤어요. 1억 후반대 그 언저리 이상이 나와주네. 그러면 신보 쪽이 방향성이 맞아요. 신보 쪽이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제 바로 봐야 되는 게 신보의
유망 업종을 체크를 해주셔요. 유망 업종. 그래서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별표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유망 업종을 좋아합니다. 신보는 선호해요. 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고용 창출 기업을 좋아합니다. 예, 일반 사람이면 1년 이내 일반 사람이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다가 아니라 한도가 최대 증액이 될 수 있다. 그게 청년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다. 5천만 원 준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주 퀴즈에 나옵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사례를. 자, 그러면 유망 서비스 업종. 신보는 우리 유망 서비스 업종을 우선해서 지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 신보의 유망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진행을 시도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치가 피드백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올라갔는데 신보의 상담에 올라갔는데 아까 그 오전 사례처럼 유망 업종이 당신은 아니다. 이런 거절이 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신보는 유망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자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제가 피드백으로 신보의 유망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올라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했는데 올라갔는데 당신 이제 신보의 유망 서비스가 아니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그러실 거 아니죠? 어? 아닌데? 장준영이 맞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자료물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실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만든 내부 자료예요. 신보에서 유망 서비스 업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걸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그럼 너네는 뭘 싫어하니? 그게 느낄 정도로 너무 많아요. 하나씩 볼게요. 도대체 너네는 뭘 싫어하니? 자, 출판업 뭐 좋아하고요. 게임 뭐 소프트웨어 다 좋아하고요. 또 이제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방송 프로그램 좋아하고요. 뭐 음악 녹음 유성 방송 막 유튜버 막 이런 것 미디어 산업도 말하는 겁니다. 광고 대행 뭐 제품 디자인 여러 가지 뭐 디자이너 관련 다 음, 여러 가지 광고 관련 다 음, 공연 시설 아까 마이스 산업 케이팝 연극 무용 기타 공연 뭐 공연 기획 마이스 산업 공연 그 외 예술 관련 뭐 여러 가지 케이팝 관련된 거 다 좋아합니다. 뭐 댄스 학원 막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아까 잘 먹고 잘 사는 업종은 불가 업종이라고 했죠? 신보는요. VIP 대접을 해요. 그냥 의사분들 오면은 그냥 면허증만 두고 오면은 그냥 바로 프리패스 해줍니다. 그냥 의사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의사 시장을 뭐 나는 대단한 것처럼 한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신보에서는 그냥 VIP 대접을 한다니까요. 의사분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의사분들 뚫고 싶어가지고 의사 세미나가 비싼 거 있어요. 거기 막 돈 내고 한 번에 할 때마다 막 얼마였더라? 150인가?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의사 세미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냥 전공만 빼고 알아서 합니다. 그냥 뭔가 살짝 뉘앙스 듣고 안 오더라고. 그냥 그 뒤로는 이제 안 했는데 자 아무튼 의사분들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닥터론 받기 전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닥터론 하시는 게 맞아요. 더 많은 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분들 잘 되고요. 한의사도 되고요. 수의사도 되고, 복지시설도 돼요. 또, 음, 온라인 교육 학원, 음, 운전학원도 되네. 직업, 기타 및 직업 훈련 학원, 이거 뭐 같으세요? 뭐, 이게 혹시 뭐처럼 느껴지시는지, 음, 직업 훈련, 네. 기타 기술. 그래서 아까 그 오전에 막 그 막 내가 왜 안 되냐 막 통화 드린 거 있죠? 그분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분이 이거. 담당자가 몰라요. 그게 우리 유망 서비스에 있긴 한데 뭐, 너는 아닐걸? 막 이런 대화가 흘러갔단 말이죠. 너는 아닐걸?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자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거든요, 이게. 자, 85669 이런 거를 담당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자들 얘기를 제가 이제 했다 그랬잖아요. 현업자들도 뭐야? 잠깐만요. 본인들이 어떻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랬을 때
여기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이 산업분류 코드 있죠? 얘를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러면 국가가 정의한 그 산업의 정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정의한. 자, 볼게요.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은 뭐라고 되어 있죠? 되게 많죠, 생각보다. 뭐 미용학원, 뭐 체육 전문 강사, 비서학원, 간호조무사, 뭐 네일아트, 뭐 메이크업, 뭐 마사지, 뭐 이런 별게 다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 산업을 영위하면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들어가는데 신보에서는 그거를 유망업종으로 구분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모르면은 통계 분류 포털 가지고 국가가 정의한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 말씀드린 것처럼 신보 담당자들도 이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요. 저도 볼 때마다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못 외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주장을 꺾을 때, 너는 내가 그 유망업종에 들어가 있는데, 어? 너가 이 산업, 내가 이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그 사람이 뭐였냐면, 그 몰랐는데 그냥 단순 트레이너가 아니라 되게 그 트레이너 업계에서 그 지위가 있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그 전문 트레이너를 육성하는 그런 좀 지위가 있는 좀 그런 트레이너였어요. 그래가지고 체육 전문 강사를 이제 육성하려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창업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그게 해당이 안 되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죠. 음. 자, 이렇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 좋아해요. 신보도 좋아하고 운송업도 되고요. 택배업도 되고 음, 창고, 호텔 이거는 뭐 관광진흥개발에서 배정받은 그런 이제 숙박시설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런 뭐좀 그 여행지 뭐 제주도 이런 데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뭐 그런 데 그리고 우선 통신업, 통신 재판매요. 음. 통신 재판매업은 뭐냐면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만나는 어, 그 대리점 있죠? 휴대폰 대리점.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고객한테 맞는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가족들 아마 그런 것들 통신 재판매요.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 연구개발, 변호사 좋아하고요, 변리사 좋아하고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님 다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중에 되게 잘생긴 변리사님 한 분 계신데 저희 거 듣고 독립하셨어요. 변리사 그 법인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뜻을 갖고 저희 거 교육 듣고 바로 그냥 변리사 자격증 들고 가니까 그냥 1억 가지고 네, 창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다 좋아합니다. 경영 컨설팅, 저희도 저희는 무슨 업이에요? 경영 컨설팅이죠. 그럼 저희도 1억 받을 수 있나요? 음.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유망 업종에 들어가 있어도 유의 업종으로 구분이 돼요. 유의 업종.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 컨설팅 업 자체가 유망 업종 맞아요. 그래서 혹시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정책자금 업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경영지도사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하도 정책자금 파트에서 부정 요인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이걸 주 업으로 하는 분들은 유의 업종으로 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유의. 그러니까 자금 상담의 유의 업종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재단에는 저희 상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자금 상담하지 않고 기업 인증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런 건 또 상담 대상자가 돼요. 자, 아무튼 유의 업종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저희 수강생분들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가 이제 방금 바로 이제 불법 업종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불법적으로 하는 컨설턴트 분들이 너무 허다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은 맞지만 유의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 자, 그럼 법률적인 거, 특강 때 설명 못 드렸던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정의부터 특강 때 설명드린 거 다시 한 번만 좀 정의를 내어드리자면은 몇 가지 더 해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부당 개입으로만 판정이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이제 제3자가 개입했다고 부당 개입이 아니라 이런 부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부당 개입으로 판정이 떨어져요. 자, 첫 번째 유형.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저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대표님한테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표님, 오늘 지금 7월이죠? 대표님, 오늘 계약금 저희한테 300만 원 입금하시면 8월 달에는 요거 준비할 거고요. 9월 달에 이렇게 접수를 해서 10월 달에 중진공에서 2억 정도 승인될 겁니다. 300만 원 지금 입금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 뭔가 그럴싸한 RP 아닌가요?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좀 제가 착한 얼굴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입금 안 하실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불법 유형인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8월에 나가게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지. 근데 반항하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민원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익 구조가 다 후불로 되어 있어요. 후불. 다음 주에 계약서 설명드리겠지만 3주차에 계약서 받는 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후불로 되어 있어요. 후불 구조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무제표를 분식하거나 사업 계획을 과대 포장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설명드렸죠. 네, 가짜로 하지 마시라고요. 사업 계획 없는 내용 막 가짜로 대표님 계획 한 20억 하시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없는 내용 막 지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허위 대출 약속.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1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대출은 이 컨설팅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도 팀장님들 피드백 할 때 머리 데이터상은 여기는 때려주고도 나간다. 이런 데이터가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전 절대로 확답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이런 방향성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팀장님들도 나중에 혹시나 대표님 이 정도면 95% 나가. 이 정도 허위 대출이에요. 95%가 100% 이게 낫다고 내가 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5% 자체가 허위 대출 약속이에요.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이 컨설팅업 자체가 컨설팅업이 확답하면 안 돼요. 혹시 변호사가 나한테 수임료 내면 내가 100% 이겨줄게. 이런 변호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격정지예요. 그거 걸리기만 하면은. 확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 대출을 약속하면 안 되고요. 부정청탁. 당연한 얘기죠. 신보 담당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좀 같이 돈 많이 벌자. 내가 업체 좀 많이 넘길 테니까 좀 잘 좀 승인 좀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쓰리 실적이 있어요. 지인관계를 활용해서 부정청탁이에요. 부정청탁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못해서 안 해요. 신보 기보에 잘 찾아보면은 야망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좋은 업체가 많이 넘겨줘. 수수료 쉐어하자. 야망 많은 사람들 많아요. 부정청탁. 네, 불법이죠. 그 다음에 정보기관 사칭. 음. 이건 저희가 4주차 때 이제 다 세팅을 해드리지만, 막 그 브랜드명 자체도 막 국가 기관을 오인하게 막 중소벤처기업 도우미, 뭔가 중소기업 산하 같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오인할 수 있는 거, 정부기관 사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로고가 막 태극마크 달려있고, 정부기관 사칭으로 진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광고를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자칫 이제는 정부기관 사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2024년 12월에 금감원 지침 사항이 내려왔어요. 컨설팅 회사 분들한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태극마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그런 오인할 수 있는 브랜드로 하시게 되면은 제재 대상이라고 금감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브랜드명을. 음.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번은 법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형법적인 건 아닌데, 다 위에 보면 다 형법에 근거한 사기예요. 혹시나 보험사에서 특가법을 얘기했다면, 그럼 특가법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특가법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부기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금융기관의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아빠가 금융의 지점장이에요. 아빠, 여기 업체에 어떻게 좀 아빠 그거 1억 좀 해줘. 그리고 수수료 청하는 거. 금융기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금융상품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청구한 그게 특가법이에요. 금융기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거는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 자, 그래서 특가법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리고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법원 판정은 불법적인 거는 승소를 해주지 않아요. 불법적인 거는. 자, 그럼 법원 판례를 보여드릴게요. 법원 판례. 자, 이건 특강 때도 보여드리긴 한데 피고는 뭐냐면 이제 원고는 컨설턴트였어요. 이 수수료를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민사 소송을 거는데 피고는 대표님이 야 내가 알아봤는데 야,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삼자 뭐 부당 개입하면은 그거 뭐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 이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피고가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
주장.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이 그런 거를 금지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게 뭐 특가법이나 그 법률적인 위배,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 법원 판례예요, 법원. 법원. 법원에서 이게 특가법에 들어가면 이런 판례가 판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률적인 걸 설명을 이제 또 더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해드릴게요. 더. 자, 이거는 특강 때 설명드린 거지만, 저기 뭐냐, 이제, 포스터, 아니,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혹시나 대출을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면 돌려받아 드릴게요. 그 광고라고 가르치고 정책 자금도 이렇게 광고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무슨 법을 근거로 그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정책자금 컨설팅을 최근에 받고 1,000만 원을 냈다. 나 이거 돌려받을 수 있냐? 그 광고 보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제가. 변호사 통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중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중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예, 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있어요. 그 금융사랑 그 소비자랑 예, 연결해주는 중개인 있잖아요. 예, 예. 이 중개인이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코드, 네네네. 접수 코드. 예, 근데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코드를 가지고 예, 중개를 해서 이 예. 접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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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 그런 단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상품이 금융사에서 나온 상품이 아니고 소상공인 그 아, 재단에서 나오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중개 코드를 타고 이 종목, 그 종목이란다. 이 뭐야, 대출건에 대해서 접근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 음, 수수료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해서 어차피 그 예, 수수료는 예, 뭐 성공보수 개념이죠. 예, 예, 네 자금 조달 얼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줘라. 만약에 지금 뭐 1억을 했는데 5%면은 뭐 예, 500만 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정식 계약으로 된 거라서. 이게 계약서 자체가 아, 네네. 우리가 대출 중개로 해줘가지고 예, 중개 수수료 자체를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이면은 받을 예, 수가 있죠. 근데 예, 이거는 선생님 사업자로 들어간 거고 예. 음, 경영에 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 말을 바꿔서 예, 당한 건 맞아요. 근데 억울하겠지만 지금 예. 법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아,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류의 그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진행건이 발생하면 예, 예. 계약서가 음, 잘못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답변이 와요. 아, 뭐 아무튼 이렇게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하셨냐? 그러니까 얘기하시기를 그거 컨설턴트한테 저희가 그 내용 증명 보내면 지레 겁먹고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뢰 주시면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졸렬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더 그래도 궁금하실까 봐 최근이 아니라 이제 작년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신입사원 사례였는데 이런 사례예요. 재단 컨설팅을 진행했거든요. 재단 컨설팅 장사 형태라서. 근데 이제 팀사원이 뒤로 전화하셔가지고 계약을 했죠. 해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드려서 재단 컨설팅이 맞으니까 재단 컨설팅으로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 따주르르 해서 이제 갔어요. 네, 담당자가 대표님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5분 만에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저희 신입사원 팀장님이 물어봤죠. 대표님한테 왜 그러시냐? 그 대표님께서 올라갔는데 재단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경기도의 하나의 지점이었어요. 경기도 하나의 이제 지점이었는데 재단이었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앞에 어떤 A4 용지 출력한 거를 읽으라고 시켰대요. 혹시 지금 상담건이 컨설턴트를 낀 거면 당신 기업은 앞으로 평생 어떤 컨설팅을 꼈어도 다 불법이니까 당신 기업은 평생 보증 상담에 불과하고 전액 취소될 수도 있음을 확답해라. 이렇게 그 A4 용지에 별도로 타이핑한 거를 출력해가지고 읽으라고 2번이나 시켰대요. 2번이나. 확실해요? 컨설팅 낀 거 아니죠? 확실해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대표님께서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올게 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 제 성격상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그렇게 대표님이 돌아가서 컨설팅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신입사원님
재수가 안 좋았네요. 아, 그럼 제가 다른 DB 드릴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음, 이 새끼는 뒤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저도 이게 머리가 확 도는 거예요. 어딜 근거도 없이 정신머리 나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기간을 말씀 못 드려서 이 칼은 소중하게 써야 돼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사찰하는 기간이 있어요. 음. 거기다가 기승전결 막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확실하게 조져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점 자체를 그냥 걸어버렸어요. 그 지점 자체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던 그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 네. 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잘 안 들리긴 하는데요. 제보해 주셔가지고 아, 잠깐. 네. 어, 말씀하셨던 그 안내문은 다 죄송해요. 아, 이걸로 틀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일단은 한번 하나씩. 제거하고, 네.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 예. 사실에서 제작한 아, 잠깐. 음. 이게 갑자기 아까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지? 레디오 카메라. 이거는 제가 아, 네. 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제보해 주셔가지고 네. 말씀하셨던 그 안내문은 다 제거하고, 네.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 예. 사실에서 제작한 그냥 이렇게 안내문 있어요. 예. 그거로 다 교체했고요. 아, 예, 예. 그 고압적인 태도는 네. 저희가 또 주의를 드려.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일단 그런 개인적으로 출력한 그 안내문은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공식 그 본사에서, 중앙에서 발행한 포스터로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는 저희 지점장님께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이에요. 그런 통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안 들려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세팅해서 꼭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저렇게 나와요? 야, 니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잘 걸렸다. 니 어디야?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잘못된 법률 지식 때문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건 법률적인 건 항상 더 궁금한 건 편하게 또 말씀 주시면 돼요. 자료를 다 드리긴 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 그 기금에 우리가 그 유망 업종으로 들어가 있지만 유의 업종으로도 분류가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도 이렇게 짚어드린 거예요. 자, 혹시나 경영지도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면 경영지도사 분이라도 자금은 안 돼요. 너무 부정 요인이 많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엔지니어링, 뭐 인테리어, 사진 촬영, 네, 번역, 자동차 수리, 네, 컴퓨터 수리, 네, 장례식장, 폐기물 처리요. 이거 보면 혹시 뭐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네, 맞아요. 고철상 되게 좋아요. 신보에서도 좋아하고요. 기보에서도 좋아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좀. 고철상 분들이 조금 약간 마음을 잘 안 열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나갑니다. 음, 전자상거래도 되고요. 인력 공급업, 경호 서비스, 자동차 리스, 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되죠. 그 외 기타 스포츠. 볼 때마다 그러면 신보는 싫어하는 게 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본인들이 못 외워요. 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너네 웬만한 것 막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담당자도 인지는 하고 있죠. 아, 우리 유망 없죠. 근데 이제 밑에 이런 좀 마이너한 것들은 잘 몰라요. 담당자도. 그럴 땐 요거를
가져가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떡할게요? 제가 자료물로 이거를 드리는데,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담당자가 우리 기업 유망 서비스 업종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린 자료물을 추적해가지고 탁 보여줬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장준영이 후기나니까 주던데요? 뭐 이렇게 뭐 하실 거나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오, 비슷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대놓고 메뉴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지긴 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찾겠다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게시글에 첨부 파일로 숨겨놨어요. 찾고자 하면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내가 우리 그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 한 4시간, 5시간 죽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러는데, 저는 공부하려고 죽쳐요, 그냥. 공부하려고 뭐 6시간밖에 죽치고 있는데, 대표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이트에 있던데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있던데요? 네, 그렇게. 이거 가지고 혹시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이트에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점수 체크됐고 매출액 체크가 됐어요. 자, 근데 유망 업종에도 들어간다면 자, 이제 죄송해요. 지금부터 신용보증 기금의 그 두 번째 거절. 이게 사실은 가장 많죠. 제일 많아요. 당신은 우리 업종이 아니다는 종종 나오는 거절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매출액 6분의 1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거절이 정말 많이 나요. 지겹도록 나와요. 그냥. 네. 이거를 이제 꺾는 거를 하나씩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DB가 들어와서 사업의 형태이죠. 그 다음에 신용 점수를 체크했는데 800점 근처가 나와요.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1억 8천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후반기에 나오면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6분의 1 거절을 어떤 식으로 꺾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망 업종 서비스 표에 들어가 있으면요. 자, 거기 많은 업종들이 있죠. 되게 많은 업종들이 있죠. 이거는 정해진 거는 없는데 유망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1억 정도는 감아줘요. 그러니까 매출의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고요. 자, 그럼 그놈의 6분의 1에서 얼마나 내려왔죠? 지금 얼마 내려왔죠?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유망 서비스 업종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을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억 정도를 감안해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고요. 매출액 기준을. 그럼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기준점이 5억이죠. 지금 저 5억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 제가 말씀드린 그 1억 8천에 턱도 없죠, 아직. 턱도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용지표는 아까 설명드렸죠. 고용지표가 있다면 한 명당 2천에서 5천까지인데 그게 뭐 딱히 산수적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뭐 평균적으로 뭐 5천만 원 고용지표가 있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지표가 있다면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기준을 완화시켜 줘요. 그럼 얼마까지 내려왔죠? 4억 5천이 아직 턱도 없어요.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많이 감기는데 정성적인 지표에서 이거는 대중이 없지만 그 회사의 정성적 지표를 어필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중이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한 2, 3억 정도가 완화가 돼요. 2, 3억 정도가. 자,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없다고 치더라도 매출이 지금 평균적으로 여기서 1억 감겼고 여기서 2억을 감겼기 때문에 얼마까지 내렸어요? 3억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유망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억 정도는 기준점을 완화시켜 준다고 유망 서비스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드리는. 그리고 고용지표가 있으면 더 완화가 되는 게 맞는데 고용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성적 요소를 어필을 한다면 이거는 대중이 없지만 제 데이터상 평균적으로 2에서 3억 정도를 기준점을 완화시켜줘요. 완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3억 매출 정도 왔다 갔다 되면 그래서 저는 신보에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자,
이따가 그 1억 8천원 어떻게 하는지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렇다면 저 정성적 지표를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IR 사업 계획서가 필수가 됩니다. 필수. 여기서. 자, IR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음 주에 그래서 잘 배우시고 AI로 쉽게 만드는 거로 하셔야 돼요. 자, IR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두 가지. 첫 번째. 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정성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쳐볼게요. 저희 아까 그 오전에 기업 상태표 보는 거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정성적 지표가 많아요. 많아요. 자, 그럼 대표님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표님, 이거 다 좋은데요. 올라가서 이거를 잘 올라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있죠? 올라가서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표님이 정성적 자기 요소를 어필을 못해요. 올라가시더라도 이 IR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요. 정말 횡설수설하다가 내려와요. 정말로. 대화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저는 이게 제가 추측으로만 이렇게 그동안 경험으로만 IR 사업 계획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이제 많이 꺾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험보증기금 그 동력자가 있겠는데 제발 좀 IR 사업 계획서를 좀 갖고 오라고. 우리가 평가할 지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직자가 그렇게 해서 현직자가. 뭘 더 말합니까? 여기서. IR 사업 계획서가 필수예요. 필수. 자, 근데 그걸 쉽게 만드는 걸 다 교육해 드릴 거예요. 쉽게. 자, 첫 번째는 대표님이 올라가셨을 때 헛소리를 해요. 정말. 올라가서 정성적인 요소, 대화가 건전하게 흘러가는데 올라가서 왜 자기 가족사를 보고 무한을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마다 내려와요.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사업적인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요. 아까 대표님 통화하는 거 들었죠? 녹취 그밖에 안 나가요? 더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대표님이 올라가서 건강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 담당자도 설령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게 막 저기 연예계 출신이라 가지고 막 말이 언변이 막 화려해요 그냥.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말할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수려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럼 담당자의 입장을 보자는 거예요. 담당자는 뭐라고 할 건데요? 상부에다가 이 사람 말 잘하던데요?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올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그래서 IS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요. 무조건. 자, 아까 그 사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매출액 2억밖에 안 되는 그 막 이제 창업한 2년짜리 그 기업이 제가 1억 신청했는데 2억이 승인됐다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때문에 갑자기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죠?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대표님이 내려오면서 그 1억은 됐고요. 2억까지 해준다는데요. 근데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매출 계획이 5억이 아니라 9억으로 바꿔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시사점이 있다니까요. 담당자가 그냥 내가 그 대표님이 낸 5억짜리 그냥 올려가지고 2억 승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내면은 2억으로 승인이 안 되니까. 상부에서 안 떨어지니까. 대표님한테 바꿔서 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사점도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때 이게 그 진짜 이유가 필요하다니까. 첫 번째, 대표님이 올라가서 대화를 잘 못한다니까요. 헛소리하고 내려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대화가 잘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상부에다 뭐라고 보고할 건데요. 이 사람 잘생겼어요? 말 잘해요? 뭐 그런 게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자, IR 사업계획서 쓰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매출액 3억이 좀 안 나오게 애매한 기업들 있잖아요. 애매한 기업들. 3억이 안 나와요. 네, 1억 8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뭘로 꺾냐면은,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신보에 그냥 통장으로 꽂히는 운전자금도 있지만, 인터넷 계좌로 터지는 트러스트온 운전자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러스트온 자금은요. 거기 내부 규정칙 책에 써져 있어요. 전 제가 본 것만 얘기해요. 우연찮게 이제 그 친구 기업 따라가서 올라갔다가 그냥 저도 이제 옆에서 막 전투적으로 싸울 수는 없고 갖고 와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짝살짝 툭툭툭 했었죠.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려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반 운전자금은 기본 평가 기준이 6분의 1로 써져 있긴 해요. 6분의 1.
6분의 1. 하지만 트러스트온 상품은 3분의 1로 평가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기본 기준이. 가로치고 유망 업종에 한해서만 적혀 있어요. 내부 규정에. 트러스트온 상품은 3분의 1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냥 기본적으로 절반이 접혀버려요. 트러스트온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매출액이 3억 정도, 3억, 2억 후반 언저리, 3억 언저리는 그냥 이런 정성적 요소를 어필하더라도 운전자금 시도가 가능해요. 근데 매출액 1억 중반 막 애중간한 사람들 있죠. 운전자금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 수 있어. 조금은. 그랬을 때 트러스트온으로 하게 되면은 그 기준점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준점. 이거 다음 주 사례 시간에도 나와요. 잘 기억하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그 사례 시간을 들으시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건데 다음 주에 사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미리 하나 힌트를 드리면 오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매출액 20억짜리 기업이 제가 처음에 3억을 쉽게 해드렸더니 갑자기 제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3억 더 시도하다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왜 안 된다 그랬죠? 그 담당자가 매출의 6분의 1 때문에 지금 평균 매출액이 20억이라서 20억 또 20억 찍지 않았냐. 평균 매출액이 20억이라 3억을 받았기 때문에 6분의 1 규정이 근거해서 한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3억 3천을 받았냐? 맞아요. 네. 사실 그 기업은 트러스톤으로는 얼마가 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7억, 6억이 한도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러스톤을 했으면 걔네는 6억 6천도 가능했던 거예요. 6억 6천도. 그러니까 저는 아무 기교 부리지 않고 그 내부 규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 상품대로 그거대로 내부 규정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추가 한도가 3억 3천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런 규정을 이제 모르시면 평생 모르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정성적 요소로 어필했는데 꺾이지 않아. 매출액에서 무너지고 있어. 그럼 뭘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트러스톤. 예, 근데 트러스톤 자금은 대표님한테 먼저 동의를 구해야겠죠. 좋긴 좋은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수는 있죠. 저는 불편한 건 못 느끼겠는데 제 성격상 저는 컴퓨터로 이체하는 게 편하니까. 불편한 건 못 느끼겠는데 그냥 막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네,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물어보시면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금 3억이 통장에 꽂히면요. 틀림없이 3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따박따박 내야 돼요. 트러스토는요. 쓴 만큼만 내요. 쓴 만큼만. 네. 그래서 대표님이 옛날에 해주고도 욕먹었어요. 도소매 하시는 분들인데 그 대표님이었는데 자기는 쿠팡 결제대금이 늦대요. 그게 2개월마다 들어온다고 하나? 그런 구조 때문에 회전할 때 잠깐만 필요한 건데 이런 상품 있으면 왜 이걸로 먼저 해주지 왜 운전자금을 하려고 그랬었냐. 해주고도 욕먹었어요. 해주고도.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평가 기준도 완화가 되고. 음. 근데 또 막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제한도 있어요. 대부분에 다 되거든요. 또 그런 데는 안 돼요. 뭐 건설사 같은 게 일용직 4대보 만들고 3.3% 지급하잖아요. 예, 그거 안 돼요. 인건비에서 3.3%는 또 안 돼요. 어, 그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뭐 식사비, 접대비 그런 것도 안 돼요. 카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조금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자금은 월세 뭐 이런 거 해도 매입되고 해도 할 거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은 사무직도 그냥 그런 이제 막 월세랑 다 해가지고 한 달에 2천 그냥 안 쓰는데 그런 걸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IR 사업계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우선 IR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모델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광고 대행 회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도와드릴게요. 음. 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IR 사업계획서도 교육용이긴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건데 자 이거예요. 뭐야? 자
자,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개발한 이 마케팅 툴, 그러니까 올 파이낸셜 에셋을 광고 대행사로 보시고 이걸 설명을 들으시고 IR 사업 계획서 만드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광고 대행사예요, 광고 대행사. 자,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이벤트 마케팅을 자동으로 하는 툴을 개발했어요. 소상공인 이벤트 마케팅을 뭐냐면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매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동화 마케팅 툴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예를 들어 여기 1층에 호프집을 기점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층에 호프집 여기 대표님한테 고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어떤 무료 상품을 뿌릴 수 있냐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생맥주나 물을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호프집은 여기 좀 많긴 많습니다. 자, 실제로 효과도 좋아요, 이거. 효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이렇게 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제가 일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 포스터를 일단 만들게요. 첫 번째, 제가 만듭니다. 네,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이거를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에 뿌려요. 4주차 때 배우는 메타 광고도 있지만 당근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파워링크도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다가 뿌립니다. 이 광고를. 그러면 이제 클릭한 대표님은 어디로 그 포스터를 클릭한 대표님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오게 돼요. 그 포스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생맥주 100% 무료 당첨 이벤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한 오락 요소를 좀 넣었어요. 꽝 없는 이벤트예요. 신청만 하더라도 생맥주는 100% 당첨되는 건데 약간의 오락 요소를 넣었어요. 뭐 1등은 이거 주고 2등은 3등, 4등은 이런 거 준다. 근데 5등은 100%다. 기한 그 선착순으로. 그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뭐 이제 저는 대표님을 위해서 1등, 2등, 3등, 4등은 퍼센트를 아예 빵 프로 넣고 5등만 100% 넣긴 합니다만 대표님이 희망하시면 퍼센트 넣을 수 있어요. 0.001%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상. 아무튼 그런 상의해가지고 5등을 일단 다 넣는 거죠. 100% 넣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지금은 제가 자주 켜가지고 이 제한 시간이 꺼져 있는데 제한 시간이 막 떠요. 40분 남았습니다. 39분, 38분 막 떠요. 제한 시간이 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주소는 이렇게 되고 감사 인사하고 아래 성함, 연락처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가 바로 갑니다. 광고법 다 지켜요. 광고 수신거부 다 있습니다. 다 광고법 어기지 않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5등 쿠폰 당첨되셔가지고 매장으로 방문 30일 이내에 매장으로 방문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장에 방문했을 때 설마 이거 보고 맥주만 주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 김에 시켜 먹잖아요. 적극적으로 매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이에요. 대표님들이 되게 신선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되게 신선하게. 이거가 주 타겟팅이 되는 거는 객단가가 높은데 음식점, 고깃집, 그 호프집, 그리고 그 고깃집, 그리고 음식점 중에서도 막 전골 막 객단가가 좀 높은 데 있죠. 그런 데는 효과가 좋아요. 그런 데는. 음. 특히 고깃집 효과 좋아요. 제 지인들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리고 팀장님들 한 번은 고객 맥주 한 번 무료로 받고 매출 좀 쳐줬어요. 네. 그 사람 다시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더 주면은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그러시나요? 또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왔든 안 이게 다 뿌렸어도 DB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쫙 뿌렸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왔든 안 왔든 상관하지 않고 제 이벤트를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마케팅 툴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초기 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제 용역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홈페이지 세팅, 자동화 세팅 다 해드려요. 용역비 아무것도 안 받고. 저 200만 원을 전부 다 광고비에 다 태웁니다. 그래야만 DB가 그 지역 DB거든요. 500에서 1000개가 쌓여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어요. 저희 취지는 제 돈 안 받아도 되고요. 이따가,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광고비를 쓴 거를 저도 투명하게 그 메타 광고 내역 지출 영수증 다 드려요. 다. 진짜 200만 원 쓴 거 그냥 그대로 보여드려요. 돈 한 푼 안 남겼다고. 그 고객 모집했다고 다 보여드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세팅비는 200만 원이다. 그래서 1개월 동안 효과를 보시고 만족스러우시면은 월 유지비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데 이거 영업을 하게 되시면은
200만 원은 세팅비가 들어가지만 팀장님과 수수료 쉐어가 없지만 30만 원은 유지하는 동안은 평생 제가 5대5로 다 쉐어를 해준다. 다 5대5로 쉐어를 해드려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제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만 원에서 여기서 수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일단 DB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200만 원 전액 다 광고비를 태워버려요. 그 영수증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 만족스러우면 자유로워요. 약정 없어요. 30만 원 연장하고 30만 원, 30만 원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해주시면은 DB 막 수신 거부하는 사람, 이탈하는 사람도 채워드리고 그리고 저기 광고 문자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툴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관심 있는 팀장님들은 따로 개별톡 주시면 이 촬영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한 게 우리 그 회사에서 팀장님들이 미팅을 갔을 때 이런 소상공인분들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소상공인분들한테 뭔가 추가 세일즈를 제안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제 마케팅 툴을 개발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활동을 다니시면서 이런 툴을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업체가 있으면 양심껏 저는 200만 원 남길 생각이 없어요. 일단 대표님이 만족을 해야죠. 광고비 다 태운 영수 드릴 테니까 이거 관심 있으시면은 따로 개인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또 그러면은 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개인톡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자료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강의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만드는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자, 이거는 다음 주차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주차 때 박 멘토님이 이런 1차적인 방법 말고 더 개선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는 하고 계셔야죠. 이해는 하고 계셔야죠. 아, 이거, 그런가? 그거는 이제 이노비즈, 이노비즈 하고 있고. 자, 요거는 대표님의 기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 사업 계획서, IR 사업 계획서의 취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신보 기보를 갈 때 인터넷 접수, 온라인 접수 뭔 소리야. 인터넷 접수, 전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갑자기 방문을 해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담당자한테 우리 회사가 너네 기관에 이렇게 적합한 것들을 갖고 있어를 빠르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IR 사업 기술은 간단, 명료, 강조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저희는 예약 없이 방문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왜 그러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 갑자기 신보 그 대표님이 지점을 팍 열고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담당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가 딱 들어왔네? 이제 담당자한테 우리 기업 사업 계획서를 설명을 딱 보여줄 건데, 걷다가 40페이지짜리 막 사업 계획서를 툭 던지면 보고 싶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담당자랑 예약 없이 갔을 때 빠르게 우리 기업이 너네 기관에 적합한 업종을 하고 있다를 빠르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약간 양파 까듯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표지를 까봤네, 담당자가. 까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우리 신보의 중점 업종이네. 오, 좋아. 까봤는데 이 회사 장점 괜찮네. 오케이. 또 뒷장 까봤는데 대표님 경력 시종 왜 이렇게 좋아? 뭐야? 꼭 까봤는데 이 회사 매출 계획 거래처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깠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탁 꽂히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취지라고요. 취지. 자, 그래서 전반부는 이 회사의 그런 그 회사의 중점 업종이 뭔지, 그리고 회사의 주로 장점, 거래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주는 거고요. 후반부는요. 돈 얘기하는 거, 돈 얘기. 내가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다. 돈 왜 필요하다. 이 구조만 있으면 돼요.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내면 충분해요. 더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담당자 머리 아파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차에 나오겠지만 그냥 이거대로만 텍스트를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 텍스트. 디자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텍스트만 만드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1페이지 제가 다 써놨습니다. 1페이지는 무슨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표지에 들어갈 텍스트 2페이지 제가 다 써놨습니다. 2페이지는 무슨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지 회사의 주요 사업들 3페이지 무슨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지 회사의 주요 장점들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럼 예시를 들게요. 저희 올파이낸셜 광고 대행어 예시를 들게요. 자,
1페이지는 제가 표지에 들어갈 텍스트 작업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 파이낸셜 에셋 표지 예시를 들게요. 여기 있죠? 올 파이낸셜 에셋 광고 대행업 사업 계획 표지에 들어갈 내용 적었죠?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텍스트만 작성하시면 텍스트. 자,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회사의 주요 사업 소개. 이거에 대한 텍스트만 넣으면 돼요. 텍스트. 우리는 소상공인 이벤트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것들 마케팅 대행 정보 눈에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텍스트만 일단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 3페이지. 회사의 장점. 뭐야? 네, 회사의 정성점 뭐 그런 거죠. 3페이지. 우리 올 파이낸셜 에셋은 이런 자동화 100% 이벤트로 고객을 후킹하고 이거를 자동화해서 고객을 실제 매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주요 장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근거해서 먼저 텍스트를 작업을 하는 것. 텍스트.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건데 다음 주에는 이거를 기업 상태표를 잘 작성해 오시면 AI 툴로 텍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더 작업이 빠르겠죠. 근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 AI가 만들었다고 바로 갖다 붙이면 안 되시죠. 팀장님들이 인간적인 터칭은 좀 잡아줘야죠. 너무 AI적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 요 AI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하는 건데 자, 숫자적인 것도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 프레젠테이션 있죠.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미리 캔버스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 작업했으니까 뭐야 이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그냥 이렇게 불러오시고 텍스트 작업한 거를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디자인 작업한 걸 텍스트를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는 거. 이니까 좀 급하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옮겨 적는 텍스트 작업 다 끝낸 다음 후에 이렇게 하나씩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아직 사회 때가 좀 덜 묻은 그 아시는 디자이너 분이 있어요. 이거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는데 딱 10만 원가요? 10만 원. 굉장히 싸게 하는 거예요. 15페이지 10만 원이면. 뭔가 아직 그 사회 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기셔도 돼요. 텍스트만 다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미리 캔버스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분한테 넘기는 방법 그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 그 매출 부분을 조금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매출 부분이 물론 이제 박멘토님의 AI 툴을 접목한다면 AI 프롬프트를 접목한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는 해주긴 합니다. 근데 팀장님들이 미팅을 가셨을 때, 왜냐면 AI에 돌리더라도 기업 상태표의 근거로 돌리는 거잖아요. 기업 상태표에 팀장님들이 이런 정보를 취합하지 않았다면 AI가 뭔 수로 합니까? 뭔 수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개념은 알고 미팅을 진행을 해달라는 거. 여기서 이 돈놀이에서, 돈 얘기에서 그게 많이 갈린다니까요. 이 회사의 매출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서 많이 갈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많이 좀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 수치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매출 향상 계획해서 주 올 파이낸셜 에셋 25년 매출 20억 이렇게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신고기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한 페이지에 25년 매출 계획 20억.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요? 아무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풀이해서 조금 그 기업의 매출 현상 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광고 대행사를 보면은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네. 세팅비가 200만 원. 그리고 옛날에는 25만 원, 지금은 30만 원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25만 원이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매출 상황은 사실은 개발한 게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22억을 달성할 것이다. 요거 보면 어떠세요? 네. 이것도 납득하시면 안 돼요. 장준영이니까 22억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22억을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죠. 그냥 가격표만 있으면 20억 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가격표야, 가격표. 우리 회사의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들을 그냥 최대한 나열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구축 비용 한 달에 50건을 잡고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축 비용이 이제 200이지만 50건이면 월 매출이 1억이니까 이거를 12개월로 진행하기, 12개월 연간 매출은 이것만 구축 비용만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다 쓰지만. 그리고 소상공인 이벤트 유지 비용을 25 해가지고 매달 50건씩 유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탈락도 있겠죠. 계속 탈락도 있겠지만 이게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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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 누적이 되고 마지막 그 12차월 있죠. 그거 한 번만 유지 보수 비용 걷어도 10억 정도의 그 매출이 예상이 돼요. 이 계산하면은. 그랬을 때 요거를 그래서 나는 총 유지 보수 비용까지 연간 22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최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예? 이것 또한 좀 부족해요. 제가 한 달에 50건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뒤에.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거를 만들고 여기 강남 지역 방문 판매를 해봤어요. 방문 판매. 일단 1시간 만에 계약 업체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 지역구에 50군데 리서치한 결과 대표님의 반응이 이런 건 처음 본다였어요. 이런 건 처음 본다.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방문했는데 이거는 되게 처음 보고 되게 흥미롭게 가지고 있고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그때 좀 거절이 나왔던, 이제 결국은 못했던 이유는 그때는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레퍼런스가. 아무튼 초기 비용이랑 그런 게 없었다. 뭐 레퍼런스를 갖고 와라 해서 못되긴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왜 이게 한 달에 50건이 가능하냐? 우리 회사는 20명의 유능한 영업 팀장들을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명에서 한 달에 한 명당 2.5건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명당. 팀장님들도 이제 그럼 여기는 진짜 가능하겠다. 20명이나 있고 한 달에 2.5건이면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제 슬슬 납득이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매출 구성을 만들어 주셔야 상대방도 납득을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매출 25년에 22억 할 거야.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거를 쓰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자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박멘토님이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기업 상대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10분에 끝내겠습니다. 10분에 네. 예비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비 창업. 예비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10분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보증 기금에 진입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진행을 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비 창업에서는 여기서 어떤 것들만 체크가 들어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비 창업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떤 것만 좀 체크가 들어갈까요? 피운조수 또요. 유망업종 또요. 맞아요. 그 세 가지만 봐요. 자, 세 가지만 봐요. 아직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이 회사, 이 대표님의 신용,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본다니까요. 물론 거기서 경력을 일부 보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게 콕 집어서 보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자, 여기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조금 나쁜 컨설턴트라고 빙의를 해보시면은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신보의 유망 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거를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신보는 이런 거 창업하는 사람들이 예비 창업 대상자가 되는구나 이제 알아버렸어요. 근데 내 옆에 대출이 뭐 필요한 친구가 시험수가 900점이네? 그러면 여기서 나쁨만 먹으면은 뭐 하면은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죠? 사업 계획서만 만들면 예비 창업 자금이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이거 그냥 자 볼게요. 여기에 유망 서비스 업종을 쫙 봤잖아요. 쫙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광고 대행어 할 것도 아닌데 사업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경력을 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도 있단 말이죠. 실무수가 좋으면. 그럼 돈이 나가요. 1억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비 창업 자금이 굉장히 타겟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팀장님들이 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유혹이 진짜 생긴다니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전기자금이니까요. 그렇죠. 전기자금. 자, 그래서 창업자금을 여기서 1억에서 3억을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1억 3억.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IR 사업계에서 저희 다음 주에 작성하는 거 더 디테일하게 배우죠. 그래서 사업 안 할 그 사업장 대표님 돈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1억 받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후 관리에서 거기서도 이제 부정 요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창업 자금은 좀 계속 딜레이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막 이렇게 쉬고 들어가진 않아요. 네. 바로 창업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회수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설명드릴 이유는 없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할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정말 하실 분들만 하시라고요. 그래도 그 DB들이 차고 넘쳐요. 하실 분들만 하세요. 하실 분들만. 정말로 가끔씩 저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저한테 이제 영혼을 담아서 해주시는데, 제발 그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가족사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장 대표님 우리 좀 어떻게 어머님 요거 이렇게 네. 자,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정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비창업자금을 설명을 드리면 정말 그런 유혹들이 생긴다니 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가족사였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거래처가 진짜 지금 잠깐 위기다. 잠깐 위기인데 아들내미 2명이 괜찮다 신용등급이. 그래서 아들내미 2명 2억 받아가지고 우리 좀 법인 좀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문의가 많지? 예,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가끔 가다가 팀장님 본인 거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심도 있게 미팅합니다. 지금 배우시는 컨설팅이 주 업무예요? 이 사업이 주 업무예요? 이 사업이 주 업무다? 그러면 도와드려요. 뭐 도와드릴 게 아니라 그냥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피드백을 잘 잡아드린다는 거죠. 근데 컨설팅이 한 60%고요. 바로 그냥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 사기치는 거잖아요. 말만 돈 받고 싶은 거지. 사업 안 할 거잖아요. 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좋은 자금이 있는데 정말로 창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주세요. 음, 신보 내부 카더라도 이거 없앨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예비 창업은 거절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거절이 정해져 있어요. 거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경력이 10년이 이상이 된 사람만 예비 창업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거절이 나와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런 사족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번 달에 그 어떤 대표님 상담 왔는데 그 4대 보험이 9년하고 지금 7개월이라서 그래서 안 됐어. 뭐 디테일하게 막 거짓부렁을 얘기하면서까지 얘기를 거절을 쳐요. 10년이 넘어야 된다. 저 이거 진짜 이거 수십 건을 했는데요. 10년이 넘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10년이야? 10년 넘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거절하면 될까요? 그 거절의 거절을. 방금 또 그러실 거 아니죠? 아닌데? 장준영은 10년이 안 남아진다고, 뭐, 그러실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유치해져요. 약간. 자료가 없으니까.
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은 유치해져요. 담당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모임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동종 업종을 창업한 선배 대표님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사업을 자꾸 추천받아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25살인데요. 10년이 돼요? 10년이 돼요? 안 되죠?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승인 낸 적이 있어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하려고? 군대를 안 갔다 오는데 승인을 떨어지더라고요. 25살이, 25살이 어떻게 4대 보험이 10년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년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10년 유형도 있고요. 전문 자격증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막 기능사, 막 이런, 아니, 기능장, 이런 것들, 전문 자격증,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 유형으로. 자, 그럼 또 유치하지만 뭐라고 하세요? 대표님? 예, 죄송하지만, 예, 그 대표님께서, 담당자님 죄송하지만, 그 대표님께서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예,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치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제 할 말 하시면 돼요. 담당자님, 왜 이래? 신보 담당자 분께서는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경력 또는 자격증, 전문 자격증 또는 유망 업종을 창업하려는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예비 창업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서야 그 유형이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그러면 제가 검토 좀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요. 근데 만약에 아닌데 그런 유형 없는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녹취 키셔야 돼요. 그 담당자님 화내실 것도 아니에요. 정중하게 하시면 돼요. 담당자님 저희 창업 모임에서 이걸로 받으신 분들 많은데 좀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분명히 다른 신보 담당자들은 유망 업종을 창업하려면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님은 그런 유형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맞죠? 저 잠깐 녹취 좀 킬게요. 확인 좀 하려고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아니, 그게 잠깐만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사업자번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거기까지만 녹취해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행한 사람들. 그러면 꼼짝없이 줍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녹취를 해오셔야 제가 그 진행한 사업자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예비 창업 거절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시용 등급이 좀 높으면 경력을 크게 안 보는데 시용 점수가 좀 애매하면은 경력을 일부 봐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수업 이후에 분명히 연락이 오십니다. 누군가는 자기 거 창업할 거다 또는 조금 내 지인 좀 도와달라. 예, 정확하게 사업가 아니면 다 매몰차게 얘기할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사업하실 거 진짜 아니면 다 매몰차게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자금을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만 쓴다면 얼마나 내 풀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더 많아지잖아요. 좋게 쓰셔야 돼요. 좋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술보증기금도 예비 창업이 있어요. 그것도 다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는 요 실사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부터 어떻게 실사까지 진행하는지 요 파트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고 기술보증 기금 재단 그다음에 퀴즈 그런 거 해서 한 12시 반에 끝날 예정입니다. 첫날 조금 약간 초과됐죠. 7시 10분 초과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첫째 날만 그래요. 첫째 날 1주차만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런 거지 다음 주차도 이렇게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시면은 이제 2주차 진행하고 오늘 설명 못 드렸던 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Feels like I was made for you. You never needed to impress.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You just gave your gentleness. In Recording a world stopped. that moves too fast.